잘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모자르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사를 늘리자. 지역사회 의학 전공의 과정. 모자르니까 늘리자. 제일 쉬운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모자라? 그래 늘려. 우리나라 요즘 정책 똑같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더 늘려. 그런데 그렇게 해결 절대로 안 되는 게 또 의학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의사 수 늘리려고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시민들 쪽에서 압력을 넣고 하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의사 숫자만 단순히 늘려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거고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숫자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를 늘려도 전략적으로 잘 플래닝을 해서 늘려야지 무조건 숫자만 많게 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분이 참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드러났죠. 이게 그동안에 모르고 살다가 우리나라 굉장히 의료 퀄리티가 싼 값에 가성비가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뭘 또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씀 참 잘하세요. 이게 키입니다. 있는 거나 우선 잘 활용하라고 그래.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면서 못하면서 뭘 또 만들어. 실제로 방문 진료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법이나 모든 제도가 의사는 의사가 자기가 개원한 병원 안에서 진료를 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방문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조그만 의원이라는 게 되게 원장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럼 방문 진료 하면 내가 비워놓고 이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방문 진료 피가 그걸 비워놓은 만큼의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의사가 가겠어요. 안 가니까 바쁘기도 하고 왕진 요청에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놔두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고품질의 의료 제공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환자들이 외면하죠. 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의사들도 또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전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방문 진료 예산 지금 현재도 약 3.8조 원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방문 진료에 쓰여진 돈은 1년에 1,900억 원만 써고 나머지는 다 엉한 데다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 여기 있는 거죠. 시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의료를 네트워크로 묶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미래의 병원은 이렇게 병원 하면 외래 대기실이 있고 병실이 있고 검사실이 있고 이런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병원이 이제는 어떤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드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병원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사실은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공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예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병원 하나 보여드릴게요. 머시 버추얼 케어 센터입니다. 이 병원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환자가 없습니다. 이 병원은 병원인데 완전히 이렇게 비행기 관제소처럼 의사들이 이렇게 원격으로 다 영내 몇십 개 병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 일하는 모습이에요. 환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환자를 중심에 두고서 케어하는 개념이 바뀐 병원이죠. 이렇게 되려면 얼라이언스 동맹이 필요합니다. 얼라이언스 커뮤니티 호스피탈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유명한 뉴욕의 맨하탄의 메모리얼 슬로온 캐터링이라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최근에 여러 세틀라이트 클리닉을 열었어요. 뉴욕이 복잡하잖아요. 맨하탄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차 댈 때도 없고 정말 거의 교통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사람은 롱아일랜드에서 MSKCC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여러 세트라이트 클리닉을 열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 직전에 열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대히트를 했습니다. 다른 병원들 막 감염되고 난리 죽이는데 이 MSKCC 병원은 코로나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바야흐로 이제 전쟁도 네트워크 중심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원도 역시 네트워크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려면 당연히 비대면 진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대면 진료가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제 환자, 저 이제 한 3분의 1 환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 이제 운동장애 질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떠는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촬영해서 아주 화질도 깨끗해요. 요새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질이 좋아가지고 예, 자기 상태 해주고 예, 발이 부었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고 또 간혹가다 이렇게 트로트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환자들이 보내주는 음악도 듣고 환자하고 의사관계는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근데 힘듭니다. 예. 예약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 그냥 예약도 안 하고 막 카톡부터 먼저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예. 간병인 아줌마도 저한테 막 카톡하고, 제 버든이 확 늘어났죠. 예. 예.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막, 보세요. 이게 언제 왔나? 일요일 날. 예. 예. 또 새벽에, 밤 11시에. 저번 몇 주 전에는 아침 6시에 여자로부터 카톡이 오는 바람에 제가 집사람한테 해명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예, 환자 보호자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무슨 환자 보호자가 6시에 카톡을 하느냐. 어쨌거나 해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나서 삽니다. 요새. 재미동포도 보고 있거든. 예, 재미동포는 화상 진료를 하면요. 특징이 333 진료 아시죠? 석 달 대기, 예? 예약 대기, 진료실 앞에서 3시간 대기, 최대 3분 진료. 333 진료잖아요. 자조적인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비대면 하면. 외래에서 볼 때는 환자들이 들어오면 시간을 오래 끌면 환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밖에서 소리 질러요. 아, 이 양반 들어가더니 왜, 응? 아주 그냥 나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간호사 들여서 눈치 주고 하니까 얼렁얼렁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데 원격 진료는 그냥 퍼질러 않습니다. 이렇게. 예? 앉아서 얘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끊기도 힘들고. 이 아주머니께서는 강아지까지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개 건강까지도 상담을 하시니 예? 아, 제가 아주 수의학까지 공부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진료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사한테 부담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의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다 대응하다가는 제가 번아웃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예. 그래서 초고속 통신하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진료 공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리고 환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하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병원의 뉴노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이 진화하라고 오는 압력이거든요. 예? 진화하라고 오는 압력인데 거기에 어떻게 살아남게 대처를 하느냐. 거기 진화의 그 압력을 못 이기면 종들은 다 멸종했죠. 예. 의료는 멸종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의료 수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병원에 안 와요. 웬만한 일 같으면 병원에 안 옵니다. 그래서 병원 오는 수가 확 줄어드는데 병원 수입은 그만큼 또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수요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의료를 찾는 방법이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베스트 닥터가, 닥터가 환자한테 가야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하게 병원 가는 사람들이 다 일단 피하거든요. 예. 그래서 입원도 이제는 집에서 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경우 아니면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어떤 입원실 다 클릭으로 다 해결하고 또 퇴원 후의 환자 관리도 온라인으로 좀 해다고 그냥 퇴원했다고 내깔려두지 말고 예. 그래서 실제로 클리브랜드 클리닉 같은 데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퇴원 후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택 입원 참 생소하시죠 말이 재택 입원이라니 예, 입원까지도 재택 하자는 거죠. 예. 이게 가상 버추얼 회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한 병원인데요. 예. 그렇게 가상 회진까지 하고요. 예. 홀로그램 때문에 의사도 나와요 이제. 예. 가상 회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핵심이죠. 인원이. 시스템을 돌릴 사람을 다 양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 양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료 인력 물류 착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재원을. 예, 그래서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알로케이션을. 이렇게 의사하고 환자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컨택이죠. 하지만 이런 컨택도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서 하면 이렇게 의사하고 환자 관계가 동등해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비즈니스 찬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크루팅을 잘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우리 속에서 필요한 의사를 탁탁탁 집어내는 세상이 상상해 보시면 즐겁지 않습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결국 뭐 이건 좀 과한 표현이고 결국 이제 헤드헌팅인데 헤드헌팅하고 똑같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의사를 헤드헌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그냥 네트워크 모델이 아니고 컨텐츠 센트릭, 킬러 컨텐츠, 나한테 필요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 의사가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의사를 못 찾는 거지. 이것을 잘 해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의사 콜센터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의사 찾는 건데. 의사가 의료인이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인지 일반인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의사와 파라메딕스의 간호사들의 종류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병원에 갑니다. 거기 가면 다 있겠지 하고 거기 가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맞춰줬으니까 그냥 다 몰리고 조그만 병원은 그게 다 안 갖춰져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 거대 병원들이 항상 규모의 경제를 제공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다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병원이 무조건 크다고 비용이 절감되고 치료 결과가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고 버든 쉐어를 하는 게 더 낫다. 병원이 커면 커질수록 의외로 그 큰 병원 유지하는데 코스트가 쓸데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의사도 소신 진료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아프리카 TV에 방송을 합니다. 이분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분 이제 무릎이 나빠갖고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무릎 수술하시고 그 뒤에 네덜란드 축구팀 감독으로 다시 복귀하고 아인토벤도 가고 감독을 4번이나 거치면서 썩성한 무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아주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면 뭐래 이제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킬러 콘텐츠 갖는 사람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스템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운영할 잘 큐레이션된 훌륭한
의사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되겠지만 의료는 결과가 빤하잖아요. 무릎 수술했는데 내가 다시 등산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해야 그게 사람들이 또 오지. 네. 너무나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의료는 반드시 퀄리파잉 된 이런 의사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상공간의 의사의 라인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콜센터를 해서 개별로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 콜센터도 어떤 의료 전문가가 해도 힘든 게 콜센터거든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훈련을 잘 시키면 여러 가지 전문가의 역할을 1차 진료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거든요. 거기에 대화형, 자동 번역기까지 인공지능이 해결을 한다면 의료 시장이 국경이 없어지는 아주 구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 규모가 확 넓어지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사람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의사 숫자 늘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라. 시장을 넓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의료 의사 양성을 잘하는 나라니까 잘해서 의료가 없는 시장을 파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장을 넓힐 생각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직 잘 안 맥혀요. 예. 어쨌거나 이런 인공지능이 의사하고 환자 간에 앞으로 최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 만나면 되고 의사는 상당히 부수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환자에 집중할 수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죠. 걱정되는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분 어느 날 목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럼 네 목속을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봐. 그래서 입 벌리고 사진 찍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별거 아니야. 그냥 저 차나 좀 마시고 귤이나 좀 까먹고 그냥 견뎌라. 병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과장됐지만 실제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예.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몇만 벌까지 사용하는 건 무료예요. 예. 그럼 부동산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말 집은 정말 잠자리 드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발하는 도중에 집이라는 건 정말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잠깐 집에 들어서 쉬었다 다시 직장 나가는 게 예, 집인데 코비드가 완전히 다 바꿔놨죠. 예. 그래서 생활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처럼 홈 라이브스 매터입니다. 예, 가정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예. 그 대신에 집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도 원격 의료나 이런 게 유지가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상 진료가 생각보다 피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관성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저는 근데 좀 절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택 의료나 온라인 의료 플러스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큰 병원까지 안 가도 되는 어떤 공이나 공동 진료 공간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뉴노멀이 아니면 뉴 리얼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역세권에 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메디컬 빌딩이라는 거. 역세권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1층에 약국이 있고요. 치과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하나의 그냥 병원 빌딩입니다. 이런 거. 이분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예. 메디컬 빌딩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예. 잘 나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실이 적고 임대료도 높고 임차 기간도 길고 1층에 약국은 잘 나가고 이거 한국말로 난 거의죠. 예. 이게 역세권에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예. 근데 이 시대는 곧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네트워크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에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거거든요. 동맹을 통한 여러 가지 병원 간 의사 간의 얼라이언스를 통한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보여준 MSKCC 병원인데요. 예, 바로 이 세틀라이트 클리닉 개념입니다.
큰 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거점 병원이 조그만 병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되게 그런 병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쾌적하고 맨하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환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쾌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치 위워크나 뭐 이렇게 공유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진료와 오프라인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축 구조가 대기실이고요. 이 칸칸이 다 의사한테 빌려주는 일종의 공유 사무실입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우리 공유 사무실처럼 오픈된 공간보다는 이렇게 이제 격벽이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내부는. 그 안에서 온라인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진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도 꼭 맞으러 아산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양평이나 그 근처 남양주에서까지만 와도 거기서 주사 맞고 온라인으로 의사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항암제요? 델리버리 해주면 됩니다. 조제해서 여기서 제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병원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아까 역세권에 따닥따닥 그 열악한 메디컬 빌딩이라는 거 그런 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코워킹 펌입니다. 컨벤 하고 헬스케어 컴퍼니 프로바이더인 에덴 헬스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공유 스페이스에 클리닉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컨벤이 만든 공유 진료 공간입니다. 맨하탄에 없지만 롱아일랜드 근처에서 교외에서 우리 같으면 뭐 저기 양평이나 뭐 남양주나 의정부나 뭐 그 정도에서 이런 클리닉을 아산병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클리닉하고 한꺼번에 있는 그런 한 예입니다. 같이 사무실하고 또 병원이 같이 있어요. 되게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하고 에덴하고 상당히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지금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클리니즘입니다. 이건 쉽게 설명하면 병원마다 지금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유휴 클리닉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의사들한테 파트타임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진료실이 2개인데 목요일 날은 하나가 비어. 그럼 목요일 날 일종의 세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뭐 월마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샵인샵을 만들어가지고 월마트 안에 클리닉을 개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바쁜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월마트 간 김에 진료까지 받고. 핑안 굿닭입니다. 제일 유명한 중국 거죠. 역시 중국 닭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안에 모습, 아까 본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의사들, 환자는 없어요. 공유 공간의 의사들이 다 온라인으로 다 환자 보고 있죠. 핑안 굿닭들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조그만 부스를 갖다 여기저기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서 네트워크로 부스하고 연결해가지고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디컬 빌딩 같은 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랩입니다.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우보잖아요. 이 그랩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자기 특성을 살려가지고 식품 배달을 시작하지만 이제 앞으로 곧 약 배달까지도 하고 의료 배달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핑안하고 그랩하고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겁니다. 허트 보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호스피탈이라는 게 호스피탈리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호스피탈리티는 접객업 뭐 이런 뜻이거든요.
병원도 접객업이죠, 사실은. 예, 여간업입니다. 예, 다만 의사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 뿐인데, 이미 중요한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숙소를 제공해 주세요. 뭐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오픈홈인데요. 이게 호스피탈 에어비앤비입니다. 예. 에어비앤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갈 지경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안 망할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 대신에 환자방이라는 게 사업 중입니다. 이제 국립암센터 옆에 조금은 쪽방들 사업을 합니다. 고시방처럼. 암 환자들한테 막 5평짜리 그런 데서 스페이스 제공해주고 돈 뜯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사 맞으러 목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보다 환자방 빌려서 기거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암 환자가 할 일이 아니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치료를 받아도 날까 말까인데 쪽방 신세를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걸 영국에서 스타트업이 생겼어요. 예. 에어비앤비 호스피탈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탈 주변에 뭐 에어비앤비하고 거의 내가 보면 뭐 거의 파생 상품인데 비슷합니다. 찾아보는 거죠. 내가 갈 병원 근처에 이렇게 좋은 숙소가 있나 찾아보고 이용하면 서로 좋습니다. 입원 안 해도 되고. 네? 예.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이제 집에서 제 에어비앤비도 필요 없이 내가 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진료 서비스를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바꾼다는 게 어떤 프라이빗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퍼블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료는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나라에서만 막 아까처럼 그냥 막 의사 인원 증원으로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잘 서로 협조해서 합당한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나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가 의료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인베스트가 반드시 퍼블릭 리턴과 프라이빗 리턴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베스트가 퍼블릭 리턴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퍼블릭 인베스트가 프라이빗 리턴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PPP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죠. 법 때문에. 네,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일단 의사들을 1960년대에 묶어놨거든요. 의사는 자기가 개업한 데서만 진료를 하고 딴 데서 못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면허증만 빌려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면허증 빌려주고 돌팔이 의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의사는 딱 한 곳에 내가 오픈한 곳, 내가 클리닉을 연 곳에서만 진료를 하게끔 딱 묶어놨거든요. 이제 그 법이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게 하려서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그냥 그 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사가 다양하게 아주 유연하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진료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저 같은 말하자면 저 숨 떠는 사람, 수전증 전문가인데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목포 가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게 낫지. 환자가 나한테 다 오느라고 어마어마한 교통비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것보다 내 한 사람이 가면 그 지길 때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통과될 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노력을 지금서부터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슈밥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여간 자본주의 위기니까 이렇게 의료 시스템도 재정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주된 얘기고요. 이분 또 나오셨는데 맞는 말씀만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평온을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려고 그래.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이분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강연 들으시고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현장에서 한번 듣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기 IBM 와스를 지금 제일 먼저 도입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꽤 지금 지나갔는데 그 실제 어쨌든 그 IBM 와슨에 대해서 기대치하고 그 지금 그 현재 쓰이고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는지 그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IBM 와스는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좀 센세이셔널할 때 들고 나서 좀 과하게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인공지능 의료의 왓슨이라는 건 아주 극히 일부 솔루션에 불과합니다. 큰 인공지능 진료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하나의 IBM이 개발한 솔루션이거든요. 어쨌거나 IBM 왓슨은 인공지능을 우리 진료에 들여오는데 아주 천병 역할을 톡톡히 잘 해줬습니다. 물론 이세돌 사건 덕을 많이 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인공지능이 의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사 자신도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인공지능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인간을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고요. 왓슨은 지금 계속 진화 중입니다. 왓슨은 계속 진화 중이라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씩 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트렌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의사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의료를 수행할 수 없을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처리할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새끼 의사 시절에 주니어 의사 시절에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한 그 엑스레이 사진 몇 장 놓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하고 지금 내가 환자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처리하는 정보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비교가 안 되게 정보량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간이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시간만 많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한정된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아주 하이 퀄리티의 진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 개개인도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진료를 요구합니다. 근데 돈은 그 퀄리티를 받을 돈은 지불을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그거 누가 지불해 줘야 되느냐?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또 십시일반으로 의료보험비랑을 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혀서 이대로 가면 의료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인공지능은 왓슨이 아니라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요. 예. 네. 이제 넥스트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IBM은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암 진료에만 국한돼 있고 상당히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의료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으로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침 일찍 그 좋은 강의 감사. 사람으로서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 제약 때문에 어떤 정부의 기재 때문에 몇 프로나 가능한지 하고 현재 그 정부의 기재를 풀기 위해서 혹시 교수님이 정부하고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법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고쳐야 될 게 한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당은 아니고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풀네임은 규제개혁당당하게인데 예, 이건 이제 잘 아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들하고 저하고
몇몇 전문가들하고 또 기업인들하고 합쳐서 만들었고요. 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곽에는 또 국회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의를 성명서도 발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법이 개선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적으로 법 이전에 법은 개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이제 시행령으로 또 막히고 있는 게 굉장히 행정명령 이런 걸로다가 막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빨리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풀어달라고 논리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저절로 풀리는 건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서 풀리는 데마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요 법이 이렇게 풀리면 요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요 법이 풀리면 요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산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만 오리엔테이션 되는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의료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두 가지 도메인 날리지가 합쳐질 때만이 어떤 큰 시너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온 목적이고요. 예. 네. 그쪽에 그 이번에 의료 분쟁을 했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 알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 이제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 높은 그런 의료 제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쪽에 이제 의료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의사 수를 늘린다든지 지금 이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재원에 대한 문제들이 좀 통일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재원한 게 지금 의료비 되는 것을 올려다니는 방법이 나와야만 다음에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다른 것만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인 그런 것에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에 의료의 질, 의료의 비용, 의료의 접근성 세 가지가 세 축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의료의 질을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나빠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접근성 보장하려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고 비용 많이 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해결해 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용 문제는 무작정 의료비만 올려서 재원을 많이 퍼붓는다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는 데부터 막아야 됩니다. 의료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단수님. 진짜 방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엄원대로 세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아서 일단 세는 구석을 막고 재원을 더 퍼부어야지 세는 데를 그대로 놔두고 재원만 퍼붓는 건 정말로 저는 아주 정말 암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료비도 올라가야 되고 또 재원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세는 것을 막는 중간에 우리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 유통과정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 온라인이 유통과정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꼭 1차, 지금 1차, 2차, 3차, 상급병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유연하게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리덕션 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만이 그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재원 투입과 같이 해야지 비로소 얻을 수 있지. 아까 큐바 봤잖아요. 의사 숫자 무조건 많이 늘면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저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61회 부동산 융합 포럼, 선명 부동산 융합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2월에는 뭐 저희가 이제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뤄왔는데 12월에는 이제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이슈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제 공지를 드릴 텐데요. 보시고 또 한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는 때에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또 포럼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끊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